정말 이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 여성들은 하루에 정말 20명도 넘는 그런 군인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었다고 하죠. 저도 이 딸을 가진 아빠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의 딸이 저렇게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끌려간다면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은요, 이 사회의 어떤 약자들이 가장 험한 곳으로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특히 여성들, 특히 그 전쟁의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미래를 위해서예요. 앞으로 이런 전쟁 같은 것들이 또 벌어졌을 때 이런 인권 유린의 어떤 모습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운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는 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근데 정신대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고요. 정신대는 일본을 위해서 일제가 강제로 동원했던 그 단체 총합을 정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안부라는 용어는 지금 우리나라에 쓰고 있고요. 유엔에서는 성노예라는 그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강제징용의 역사도 있습니다. 국가 총동원입니다. 지금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무자비하게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이게 바로 군함도의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 군함도 하시마 탄광의 단면도인데요. 이게 지금 몇 미터 정도로 내려가는지 아세요? 이게 지하 1000m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지하 1000m 상상이 가세요? 왜냐하면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석탄의 질이 더 좋아요. 더 좋기 때문에 계속 끌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저 각도가 어떻습니까? 거의 지금 45도 더 이상이잖아요. 60도에 60도. 지금 저기까지 밀고 내려가가지고 광물을 좀 채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좁아요. 예, 좁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내려갈 때 60도 되다 보니까 자칫 미끄러지면 굴러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걸로 끈으로 묶고 서로 내려가는 모습들. 이게 지금 어떤 노동으로 진행되냐면 하루에 12시간씩 2교대로 이게 돌아갑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요, 8시간씩 하루에 2번씩 16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일이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갱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좁기 때문에 이 좁은 갱도에 들어갈 수 있는 채굴. 맞습니다. 바로 어린 학생들이 또 이곳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안부를 통해서 그 어린 소녀들이 또 가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바로 이 강제징용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또 이렇게 동원되는 그런 모습도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부는요, 이미 바닷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예, 섬이고 이 주위는 거의 바닷속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계속 들어와요. 그 짠 소금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 피부에 계속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부는 무를 대로 짓무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열이 40도가 됩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 40도. 그 40도 되는 상황 속에서 가스가 장난이 아니죠. 게다가 화장실 잘 돼 있겠습니까? 안 돼 있죠. 그냥 그 분비물 냄새와 그 가스가 엉겨져 있는 그 모습들, 정말 말 그대로 막장. 이곳이 바로 막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미쓰비시사에서 매입을 했으면 네. 그 땅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그런 회사인 거잖아요. 네. 그럼
징용이 되었어도 어쨌든 일을 노동을 하면 노동의 대가라는 게 있을 것이고 뭐 그러면 돌아갈 때 여비나 이런 아예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회사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임금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인과 조선인의 임금 차이가 일단 나고요. 그 임금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수건값, 신발값 또는 뭐 잠자는 값 이런 식으로 다 떼는 거예요. 떼니까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노동이 끝났을 때 돌아가야 될 여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강제 징용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탄광에 끌려간 이 강제 징용의 사례는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군함도는 정말 일부분이고요. 정말 그 수십, 수백 배 되는 그 강제 징용의 역사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 담바 만강광산에 끌려간 강제 징용의 이야기가 있죠. 무려 한 3천여 명이 강제로 동원되었던 그런 모습들인데요. 근데 이 망간이라고 하는 게 건전지의 그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철 있잖아요. 그 철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망간은 중요했죠. 그래서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그 망간 채굴에 동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진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앉아서 채굴을 해야 돼. 엎드려가지고 채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서 무려 200kg나 되는 엄청난 그 망간 덩어리를 들고 기어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 광산에서 시행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채굴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바늘가루와 같은 그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바늘 형태의 그 미세가루가 이렇게 몸속에 축적이 돼요. 이러면서 나오는 병이 진폐증이라는 건데 여기에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진폐증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십니다. 이 바늘 같은 어떤 그런 형태라서 그 폐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엄청나겠죠. 총리가 신사참배 하면은 네. 막 뉴스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일본인들에게 신사참배가 무엇인지 정말 왜 뉴스에 많이 나오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요. 뭐 좀 초등학생들 물어보면 신사참배 신사가 뭐야? 했더니 젠틀맨?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 야, 이 젠틀맨 참배가 되는 거구나.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신사참배에 문제되고 있는 건 뭐냐면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제가 정말 야스쿠니 신사를 가서 너무 놀랬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거기 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인데 한번 쭉 이렇게 돌고 오시면요. 그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 폭탄 때문에 죽었던 사람 있잖아요. 일본군 장교. 그 일본군 장교의 그 피 묻은 옷이 거기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아주 존경스럽게 전시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있는데 맨 마지막 나올 때요. 거기에 큰 글씨로 쓰여져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일본이 일으켰던 이 전쟁은 바로 대동아 공영권, 서양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아시아 민중을 위한, 아시아 민중의 해방을 위한 성전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리 만들기는 정말. 너무 제가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장들을 일본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봐요. 너무 열심히 봐요. 그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올 때 그들이 절하면서 참배하면서 들어오면서 맨 마지막에 박물관에서 그 문구를 읽고 나갔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제시대를 바라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 일본의 전범들을 모셔둔 곳이에요. 거기에 참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전쟁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긴 전쟁 범죄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를 직시하는 일본 정부의 저는 올바른 자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소지가 있다. 일본 정부 요인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국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새 일본 분들이 되게 한국을 혐오하는 약간 혐한 시위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실제로 그걸 당했어요. 네, 제가 일본에 촬영을 갔는데 그때 마침 그 혐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경찰 총출동하고 뭐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현장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그 길 건너편에서 그냥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전 정말 그냥 이렇게 그냥 보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옆에 이제 카메라가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저기 있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달려 나오더니 이 조선진 하면서 막 와, 막 욕을 하면서 막 달려들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경찰이 딱 막아가지고 위기는 모면했지만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저는 그냥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어떤 상황이야? 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다가와서 욕을 하고 막 손짓을 하는데 두렵더라고요. 야, 잠깐 방문한 나도 이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제일 조선인들은 또 어떠실까?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바로 그 일본에서 살았던 조선인 분들은 또 어땠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의 놀라운 모습. 그 혐한 시위, 막 시위를 외치고 있는 그분들과 함께 똑같은 대열로 혐한 시위를 반대하는 시위대. 일본인들이 똑같이 그 시대와 함께 시위를 하면서 따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여기서 희망을 받습니다. 비록 혐한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바로 이렇게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 이분들과의 대화와 이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열쇠들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되게 답답한 게 있었어요. 이제 위안부에 대한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살았었고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렇게 당했던 건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슈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교 관계까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지금 살기도 힘들고 경제도 어려운데 더 악화가 되지 않겠냐. 가슴 아프면서도 그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저의 강력한 어떤 한 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사이다 같은 발언을 좀 묻고 싶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약육강식의 시대가 벌어지면 그때 그 어린 소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가도 되는 겁니까? 약육강식의 시대가 벌어졌을 때 그 어린 학생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도 되는 겁니까? 약육강식의 시대가 벌어졌을 때 그 학생들, 그 청춘들이 인간 폭탄이 되어서 미 군함에 또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한 것들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에서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단정 지어주는 그 모습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역사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역사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것, 그래야만 우리 미래에 또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학문. 전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